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박지원의 국가정보원이 20일 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이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해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파문이 일고 있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의 핵심은 다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위임 통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남 대미 분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는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위임했다 하는 거죠. 김여정은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가장 이양받은 게 많다 그랬습니다. 경제 분야는 두 사람인데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부위원장, 그리고 김덕훈 내강 총리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 분야입니다. 전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이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에게 위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군정지도부라는 것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신설된 기관인데요. 이 군정지도부장은 군을 지도를 해왔던 총정치국장보다 소열이 더 높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고요. 또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2인자지만 후계자로 결정되거나 후계자 통치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북한 각 기관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보를 하는 그런 만기 친남형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중간에서 보고를 받아서 김정은에게 알려주고, 또 김정은이 다시 지시를 내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각 기관에 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은 전혀 이상이 없고, 또 최근에 보니까 승마라든지 레저 활동을 하는 것도 확인됐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서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하고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기자단한테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여정이 사실상 제2인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건 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이런 연이은 대남 강경 정책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괄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의 권력 이양 이유는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그동안 이제 9년 동안의 통치를 해오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실패할 경우 김정은에게 총알이 튀는 것을, 또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9년 차를 맞아서 권력 장악과 통치 경험 축적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임 통치를 하는 식으로 국정 수행 체계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김여정 담화를 애울 정도로 확습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김여정의 유상은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후계자 내정이라든지 준비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위임 통치라는 단어는 북한에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김정은 통치 형태 분석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날 국정원이 밝힌 김정은의 위임 통치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날 김정은의 위임 통치설은 한마디로 국정원의 오버였습니다. 오버액션이었다는 거죠. 이날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는 박지원 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공개적인 행사고요. 사실상 박지원 원장의 국회 데뷔 무대였습니다. 언론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박지원 원장이 이 북한 관련 정보를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최소 주요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기 위해서 소위, 이 일본 말인데 죄송합니다. 언론에 쓰는 말이니까 그대로 쓰죠. 소위 야마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이 사실상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제 전후 과정을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오버했는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죠. 이 국회 정보위원회. 이날 1차 중간 브리핑과 2차 추가 브리핑으로 나눠가지고 여야 간사들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유임 통치설이라는 말은 1차 중간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차 브리핑이 이렇게 1차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유임 통치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온 언론사들이 곧바로 속보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김정은 유임 통치설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문은 컸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긴급 속보로 뉴스를 타전하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조차도 그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함께 김정은 이선 후퇴설, 권력 이양설, 북한 비상사태로 정변 진행설, 뭐 다양한 해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속기된 2차 회의에서 국정원은 김정은 위임 통치설이라는 단어를 주워 담기에 바빴습니다. 박지원 원장도 상당히 당황한 듯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위임 통치의 의미에 대해서 업무 권한의 일부 위임이라든지 김정은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 뭐 이런 해명성 발언으로 상당 시간을 메꿨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임 통치설이라는 네이밍이 박지원 원장의 의도였건 아니건 현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수준이 어떤지를 확연하게 말해줍니다. 박지원 원장은 언론의 구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데뷔 무대에서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 안에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 터져 나왔던 북한과의 밀약 문서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 구긴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걸 만회해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유임 통치설이라는 단어가 박지원 원장의 구상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자칭 전문가라고 말해왔던 박지원 원장이라면 이 김정은 위임 통치설이라는 설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파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김정은 위임 통치설이라는 주장이 박지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 박지원 원장이 아직도 북한의 속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헛똑똑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임 통치설 네이밍이 박지원 원장 생각이 아니라 실무선의 작품이었다 할지라도 그 말이 가져올 파문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판단했다 그러면 박지원 원장이 그만큼 판단력이 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둘째로는 만약 김정은 위임 통치설 주장이 국정원 실무선에서 기획된 것이라 그러면 이건 박지원 원장을 언론에 과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충성심이 가미된 브리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라 원장 이미지 만들기에 열심을 다하는 집단 정도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건 김정은 위임 통치설이 얼마나 잘못된 네이밍인지 그 설명을 잠시만 들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죠. 김정은 위임 통치설, 팩트는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임 통치란 네이밍 자체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오해받기 딱 좋은 네이밍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위임 통치라는 말은 북한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국정원이 현재의 북한 국정 운영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용어입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 중심의 유일 영도 체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는 상태에서 권력의 위임을 통한 통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은 지금 건재하다는 거죠. 국정원이 김정은의 위임 통치설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9일에도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
당대회를 통해서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을 새로 제시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동정은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영상으로도 공개가 됐습니다. 육성까지 다 공개됐죠. 물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과체중, 당뇨, 심장병 이런 병력에다가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흡연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 이거 다 공개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이 사실 알리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고요. 김정은이 과거와 같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류에 다 결재하는 게 아니라 김여정을 참고로 해가지고 경제, 군사 분야 같은 실권자에게 일정 부분 업무의 재량권을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지 그렇게 재량권을 준 것은 통상적이고도 반복적인 그런 루틴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지 아직도 중요한 업무는 당연히 김여정을 통해 관리되고 또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체제라는 거죠. 이건 국정원이 말하는 위임 통치 체제가 아닙니다. 업무 효율화 조금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김정은에게 모두 집중된 업무 체계에서 일정 부분 업무를 김정은에게서 덜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김정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업무 재량권 일부 허용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것도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김정은의 수령 현지 지도 말고도 박봉주도 그랬고 최룡해도 그렇고 현지 요회라 그러죠. 현지 지도 형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정원이 과도하게 위임 통치 체제라고 부풀려가지고 사단이 난 겁니다. 이걸 국정원이 과다하게 위임 통치 체제라고 부풀려가지고 사단이 난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위임 통치는 김정은이 유독하거나 구테타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국정원 주장대로 김정은이 위임 통치를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회복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또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 사실상 비상사태 돌입, 정변 진행 중 뭐 이런 뜬금없는 소식까지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국정원이 위임 통치 체제를 언급하자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20일 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의 보고를 비판하면서 김정은이 정권 내 일상적인 절차를 추진할 능력을 측근에게 준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지고 공식 기구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훨씬 확대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권력의 위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도요. 김정은이 측근들에게 권력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책임만 위임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도요. 김정은이 측근에게 권한을 주면서 실패를 할 경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미 상당 기간 보여준 통치 스타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리용호 전 외무상 경제리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한테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2인자로서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대북전단 사건 때 그렇게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비춰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또다시 김여정의 얼굴이 북한 매체에 보이질 않습니다. 김여정은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가지고 김정은이 군 주요 간부들한테 백두산 권총을 준 자리에 마지막으로 나타났고요. 그 뒤로는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19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김여정의 얼굴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국정원의 설명대로라면 당연히 김여정이 김정은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번 그 20일 국정원의 국회 업무 보고를 보면
한마디로 그야말로 팩트에 기초해야 될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한다는 모토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아예 대놓고 그 국정원이 양지를 지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은 언론에 너무 부각돼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이 언론의 일면 헤드라인을 욕심내고 그런 헤드라인을 노리는 브리핑을 했다 그러면 이건 이미 국정원으로서의 기본 정신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건 정치 집단이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요, 20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라 그러면서 음지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아직도 정치인 습성과 관종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힐난을 했습니다. 절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될 국정원장이 가장 정치적인 행위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국정원의 업무 보고마저도 재해석을 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요, 국정원의 이런 보고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국정원의 이번 보고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북 협상도 끝입니다. 국정원이 과연 그런 걸 노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국정원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